안녕하세요. 피곤하시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명과학 강사 정석준이고요. 생명과학을 선택하신 분도 계시고 안 고르실 분도 계실 텐데 탐구 과목 전반에 대해서 뭘 어떻게 고르면 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봐주시면 약간 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자랑 타임.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전 생물 올림피아드 금상입니다. 그러니까 제 위로 1년, 아래로 1년을 합쳐서 제가 생명과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영재고 나왔고요. 당연히 나와야죠. 그다음 포항공대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제 박사학위가 나왔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원래는 이제 대구에서 평화롭게 강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강남대성에서 납치를 해서 작년부터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강남대성에서. 원래는 이제 별로 많이 나가진 않았거든요. 본관, 강남역에 있는 본관, 그 다음에 의대관 뭐 몇 개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되면 재수종합학원 강사진 물갈이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눈에 확 띄어가지고 강대 전관에서 다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7개인가 8개관 전체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남대성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재종에는 특이한 제도가 있어요. 재수종합학원 내부에 제 미니 학원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재종 단과를 깔 수가 있는데 그걸 깔아서 169명을 마감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잘 나갔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대성에서 가장 높은 반인 대치동 S2에도 들어가고 올해 드디어 이제 두각학원, 여기 말고요, 대치동 두각학원에도 강의를 열게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올해 6월부터 인터넷 강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뭐 좋은 강의를 한다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명할 내용입니다. 첫째, 탐구 과목 뭐 골라야 될까요? 이게 주저리 말이 많은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되게 명료하게 골라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학 과목 중에서 물리나 화학이나 투 과목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생명과학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강의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째, 탐구 과목 뭐 골라야 됩니까? 올해 고3 자녀분을 두신 분들은 특히 고민이 크겠죠. 수능이랑 내신은 다르니까요. 뭘 골라야 됩니까? 첫째, 농담 아닙니다. 비하하는 의미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고. 둘째, 앞으로 잘할 생각이 없다면. 이 농담이나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분을 17년 키워봤잖아요. 17년쯤 키워보면 18년째 어떻게 될지는 대충 보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막 획획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17년 동안 키워봤지만 가망 없다 싶으시면 사탐하십시오.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고 어차피 공부 못할 거고 앞으로 더 할 생각이 없으면 사탐을 고르는 게 덜 쪽팔린 대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 창피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사람이 다니는 대학교 같아. 이름을 들어보면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막 무슨 전문대는 아니야. 그래서 그 정도 급 가고 싶다고 하시면 사탐을 하는 게 훨씬 덜 비참합니다. 덜 비참해요. 근데 이제 혹시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아직 희망을 못 버리셨으면 이제 과탐을 해야죠. 탐구를 해야 될 때 제일 먼저 마주치는 고민은 이겁니다. 우리 애가 투 과목을 하고 싶어 한다, 손! 우리 애가 투 과목 하고 싶어 해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물리투 수업을 들었는데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물리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애가 지구과학투 수업을 들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잘하더라고. 학교에서 1등급 나왔어요. 손.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 과목 해도 됩니까? 당연히 해도 됩니다. 할만하면 하세요. 할만하면. 그러니까 내가 원래 투 과목을 할 줄 안다, 그럼 하세요. 영재고, 과학고, 혹은 이제 타고난 재능. 뭐 부모님이 물리 교수님일 수도 있잖아요. 타고난 재능. 그러면 하시고요. 이거 아니면 하면 안 되냐? 아유, 해도 되죠. 쟤네랑 싸우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 애들이 절반이에요. 지금 투 과목은 거의 절반 정도가 그냥 과학의 뜻이 있어서 고른 애들이 고른 겁니다. 나중에 성적표 봤더니 25점 그런 거 보기 싫으시면 어지간하면 다른 사람들 하는 거 하세요. 그다음 물리나 화학을 해도 되느냐? 이건 좀 많을 것 같다. 물리 고르고 싶어 한다, 자녀분이 손. 화학. 자, 물리나 화학을 해도 되냐? 당연히 해도 됩니다. 투 과목이랑은 달라요. 당연히 골라도 돼요. 이유는 무엇이냐? 왜 물리나 화학은 해도 되냐면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면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는데 얼마나 기쁘고 기특한 일이에요. 재밌는 공부하고 기뻐하는 자녀분 얼굴을 보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참고로 9월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근데 수능도 뭐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물리학원 다 맞은 학생, 한 문제도 안 풀리고 다 맞은 50점짜리 학생과 생명과학원 3개 틀린 학생이 점수를 비교하면 생명과학원이 훨씬 높습니다. 와, 물리가 그렇게 쉬워요? 아니요, 물리가 더 어려운데요? 왜 이 사단이 났을까요? 왜 이렇게 됐어요? 물리가 더 어렵다면서요. 근데 왜 만점자가 생원 3개 틀린 사람보다 점수가 낮아요? 그건 물리원을 왜 골랐는데요, 학생들이. 좋아해서. 생명과학원을 왜 고르는데요? 생명과학원이 좋아서요? 나도 생명과학원 싫어하는데요? 단언컨대 생명과학원을 좋아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물원화원이 싫어서 도망친 거예요. 그럼에도 이과로 남고 싶은 자존감, 자존감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다. 그런 그 매달림이 있는 학생들이 도망쳐서 도착한 곳이 생원 지원입니다. 우리가 대학은 좀 비겁하게 가도 되잖아요. 남들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남들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과목이라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물화 걸르면 나중에 오 된다고요. 하지 마세요. 생명과학을 하라는 건데 뭐가 좋냐? 하나도 안 좋아요. 장점 없습니다. 굳이 장점을 꼽자면은 개념 분량 자체가 적어요. 지구과학이랑 비교하면은 개념이 조그맣고요. 그 다음에 물리나 화학에 비교해야 되면 이해해야 할 내용이 좀 더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전략적인 운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화지는 지 맘대로 나오거든요, 매년. 니들 맘대로 돼요. 평가원 맘대로 되는데 생명과학은 매년 똑같이 냅니다. 똑같이 내요. 그러니까 만점을 노리든 유전을 포기하든 이 생명과학 하면 유전이란 말이 있지만 의외로 유전 다 갖다 버려도 41점이에요.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것도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매년 유전 나오는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어려운 걸 다 포기하고 38점 정도 노리고 나머지 찍맛 하겠다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죠. 전략적인 시험지 운용이 가능해서 다른 과목 점수를 생명과학이 파먹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굳이 장점을 말하자면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생명과학에 대한 내용인데 무슨 문제 나오느냐? 매년 똑같이 나옵니다. 매년 똑같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쉬운 12문제. 누구나 맞춥니다. 틀리면 바보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틀리느냐? 아니요, 너는 틀립니다. 내가 맨날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걸 누가 틀려요? 너 이 새끼야, 너. 방심하면 틀리지만 아무도 안 틀립니다. 그다음에 뭐 적당한 난이도 2문제. 이것도 뭐 개념형이랑 거의 비슷한 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서 맞추기 힘든 문제가 6문제쯤 나와요. 여기엔 이제 그 유명한 유전님께서 들어가 계십니다. 자, 전환도 문항이라 말해봤자 잘 모르시죠? 이렇게 생긴 문제들 말합니다. 자, 이 문제 보니까 무서워 보여요? 별로 안 무서워 보여요? 안 무서워요? 풀어보실래요? 니은 맞아요? 글리코젠 뭔지 아세요? 아실 것 같다. 안 물어봐야겠다. 자, 이게 무서워 보이지만은 학생들이 이 그림을 한 20번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어요. 거의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거 보면서 들이쉬고 이거 답 적으면서 내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담이 아니고 그게 시간이 딱 맞아요. 한 30초 이내에 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입니다. 너 빼고 다 맞추는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적의 전환도면 고난도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하하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분들입니다. 아까는 들이쉬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얘는 숨을 못 쉬겠죠.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에 속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읽기도 싫고 읽어봤자 풀기도 싫게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수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거의 풀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에요. 자, 이런 문제 다 없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킬러 문항 없어졌다면서요. 이런 무시무시한 문제가 수능에 나올 리가 없잖아. 짜잔. 이야, 정말 없어졌네. 네,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똑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보시면 문제가 다른 문제예요. 다르잖아요. 아까 문제랑 다르잖아요. 얘는 혈액형이 있고 얘는 없잖아요. 이야, 다 없어졌네. 킬러 없어졌네요. 네,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과학은 매년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제 조금 환경이 변화했다고 한다는 거는 고난이도 문제 간 편차는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적당히 어려운 4문제랑 아무도 못 푸는 2문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요즘은 그 6문제끼리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누가 더 어렵다 그런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살짝 더 귀찮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제 어려운 유전만 포기하겠다 이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어려운 유전이 쉽게 나오면 어떡해요? 오히려 근육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이 약간 어려워졌고 유형을 버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모든 유형을 어느 정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문제를 섭취를 잘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뭐 개념형 그냥 하면 되는 것 같고 뭐 이건 대충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놈들 다 틀리고요. 좀 꼼꼼히 해줘야 되고 추론형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 수업 커리큘럼입니다. 시즌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즌 1 크로스아웃은 이제 반복 훈련으로 기초 연산력만 집중적으로 7주간 배양을 하는 코스고요. 시즌 2 싱크로는 기출 정복하는 코스. 시즌 3는 약간 변칙적인 풀이 방법. 시즌 4 이제 모의고사, 이제 파이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자면 시즌 1 크로스아웃 같은 경우에는 반복 시트라는 걸 사용을 해요. 이게 생명과학원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데 아주 효능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당장 이거 풀라고 시키면 풀겠습니까? 어려워서 못 풀겠죠. 왜 못 푸느냐? 그냥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이거 하기가 싫어요. 이거 이해하고 이거 이해하고 이거 이해하고 이거 이해하고 이거 이해하고 요거 풀고 이거 처리를 해야 답이 나오겠죠. 이걸 다 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딱 봐도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느낌상? 이거가 제일 중요해 보이죠. 저는 시즌 1에서 이것을 합니다. 이것만이라도 풀어내자. 네가 모든 게 갖춰져야 여기서 1, 2, 3, 4, 5번을 찍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갖춰내는 거는 수능 보기 직전에나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이거라도 풀어내자. 연산력만이라도 기르자. 누가 문제 해설해주면 이해는 할 수 있게 하자. 구구단을 배우자. 그게 시즌 1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표만 엄청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 읽어도 돼요. 이제 이 표를 풀 때는 어차피 조건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채워 구구단을 외워보자라는 그런 시즌이에요. 이런 걸 왜 하느냐? 나중에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구단 같은 거예요. 이거 해봤자 점수가 안 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구구단 외운다고 수학 점수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외워야지 나중에 시간 안에 풀죠. 실무 시즌에는 이런 거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산력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 시즌 1 때 이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맨날 나오는 유형. 우리가 수능에 이 문제 꼭 나옵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생명과학은 그걸 할 수 있어요. 이 문제 나와요. 내년도 나오고 내후년도 나올 겁니다. 이 문제. 왜냐하면 맨날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계산 훈련만 해놓으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뭐 봐도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합니다. 학생은 알아요. 학생은 알아요. 그다음에 시즌 2는 기출 요소의 정복입니다. 싱크로라는 시즌이에요. 자, 기출 요소의 정복이 대체 뭔 소리냐? 기출 문제 풀어준다는 거냐? 당연히 기출 문제도 풀어주지만 저는 기출의 분석이라는 건 약간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합니다. 평가원 기출문제 특징이요. 풀이 방식이 되게 많아요. 길이. 쉬운 길로 갈 수도 있고 어려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쉬운 길로 가야 돼요? 어려운 길로 가야 돼요? 답이 두 개입니다. 시험 볼 때는 쉬운 길로 가셔야 되고요. 연습할 때는 어려운 길로 가야 됩니다. 왜요? 쉬운 길이 없으면 어떡하게요? 자, 이 문제는 기출문제인데 대부분의 강사와 학생들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이 기역과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이 1.0이다 해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수능 볼 때 이렇게 나왔다? 당연히 여기서부터 풀어야죠. 근데 이렇게 내면 어쩔 건데요? 내가 저 지워버리면 어떡할 건데? 저렇게 해도 답이 나와요? 어려운 길로도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출을 분석한다는 건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는 문제를 풀 수 있다가 돼야 돼요. 그렇게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워버리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구할 수 있어? 내가 지울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지우고 마지막으로 남은 그 가장 어려운 형태의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기출의 요소 핵심을 잡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평가원이 무슨 변덕을 부리던 상관이 없어요. 왜? 니들이 할 수 있는 변형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풀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기출의 가장 근본을 잡겠다라는 시즌 2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냥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즌 3 트리키입니다. 이건 이제 제 수업의 가장 핵심 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생명과학 1이 어렵기도 어렵지만 이렇게 30분이란 제한 시간 때문에 엄청나게 빡센 거거든요. 시간 안에 풀기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초고난이도 문항 요소들을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배웁니다.
라고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시니까 대충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건 실제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변형한 건데 병이 3개가 있어요. 50%, 75%, 50% 확률로 걸립니다. 자, 다 걸릴 확률은? 이라고 물어보면 별로 안 어렵죠. 0.5 곱하기 0.75 곱하기 0.5 하면 나오니까 2개만 걸릴 확률은? 이래버리면 학생들 머리가 터져버립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죠? 2개만 걸릴 확률? 이렇게요. 자, 해보니까 할만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능을 안 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능장에서 이거 생각이 나더라도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손 떨려갖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 혹시 수학을 잘 봤어 봐요. 이거 망하면 다 말아먹는 거야. 그때 이걸 침착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럼 대학 가셔야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걸 못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냥 11 곱하기 13 곱하기 11을 하면 됩니다. 그럼 1573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걸릴 확률 16분의 1, 하나 걸릴 확률 16분의 5, 2개 걸릴 확률 16분의 7, 다 걸릴 확률 16분의 3입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고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곱해서 답이 나온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술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걸 시즌 3 때 하게 돼요. 너무 사교육 카르텔이죠. 이런 거 배웁니다. 시즌 4 강대 모의고사 배우고요. 그 실모를 17주 동안 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쳐요? 안정적인 점수를 받고 싶으니까요. 자, 6월 모의고사 45점, 9월 모의고사 48점이라고 하시면은 안심하시겠어요? 자녀분 수능 엄청 잘 칠 것 같아요? 모릅니다. 수능 치면 35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를 17번을 쳤는데 45, 45, 48, 45, 45, 47, 45, 45, 48이면 수능도 아마도 45점, 47점 나오겠다를 예상할 수 있겠죠. 안정감, 의문사 방지 이런 걸 위한 코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즈닝이라는 책이 나가는데 이 책 내용은 저도 잘 모릅니다. 왜 잘 모르냐면 내년에 나올 EBS 교재와 6월, 9월 모의고사의 요소들을 농축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시즌 5 진짜 문제적인 강의입니다. 정석준의 생각이라고 하는 전체 커리큘럼 요약 강의인데 이게 너무 문제가 큰 게 이제 정석준의 생각 2권에 전략적인 풀이 태도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찍기 특강입니다. 올해 이게 17, 19번이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전 2문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점 리포트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전 포기한 학생들이 만점을 받아오더라고요. 왜 네 만점이냐 하니까 쌤이 2번, 4번이라면서요. 그래. 그 뭔가 대단한 논리들이 숨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타임라인은 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학생 관리, 복습 테스트 보고요. 그다음에 과제장은 특이하게 범위가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3주차 과제장에는 1주, 2주, 3주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잊어먹지 말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 기억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질의응답은 거의 24시간 내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답변을 해드리고 그다음 복습 영상이 다른 선생님들이랑은 약간 다르게 저는 수능 입실 시간까지는 공개를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수업들은 전부 다 학생이 구매했던 수업들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수업 영상을 찍어주는 게 아니고 그 학생 개인 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수업 하나를 유튜브 PD가 싹 편집을 했어요. 수업 하나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업 하나인데 그거를 PD가 그 소단원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학생들 편하게 맨날 유튜브 보는 것처럼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영상도 편집이 돼 있어서 그 자막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재밌게 여러 가지 효과들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 머리를 비우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볼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후기인데 그 만점이 너무 많죠. 만점 너무 많고요. 하나 틀린 사람 좀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원래 잘하는 애들일 수 있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 5등급 48, 61, 너 뭐야 6등급 40, 32, 45, 7등급 45, 29, 46, 23, 40 뭐야 너 23, 42, 6등급 41 뭐 이런 것들이요 너무 많아요. 이걸 왜 보여주느냐, 너 상위권 유전 수업 잘하는 건 다들 아시잖아. 킬러 문제 잘 풀어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노베이스 끌고 가는 것도 잘합니다. 왜요? 연습 시트가 있으니까. 생명과학 노베이스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애초에 시작을 못하겠다 이거거든요. 아니 기출문제 풀어주는 강의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출문제를 못 풀어요. 너무 어려워서. 전 기출문제를 진짜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매겨주기 때문에 노베이스가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수업이다 이 말을 드립니다.
뭐 2025학년도에도 정말 많은 성적 향상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